소크라테스는 고대 아테네 출신 철학자로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다. 그는 어떠한 책도 남기지 않았지만 아테네 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철학을 실천했다. 그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자각하게 했다. 당시 아테네는 전쟁과 민주주의의 변화를 겪었고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진리와 올바름을 고민했다. 그 결과 그는 독배를 마시며 생을 마쳤고 철학자로서 삶과 죽음을 모두를 진지하게 마주한 인물로 남았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조차 실제로는 모호하거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평범한 사람보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는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겸손히 최고의 지혜임을 알았다. 진짜 지혜는 많은 지식을 쌓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나는 잘 모른다. 는 인식에서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되고 그 질문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문이 된다. 사고를 멈추는 순간 나는 안다라고 확신하고 자만하는 순간이다. 육아를 막 시작한 젊은 부부를 떠올려보자. 그들은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주변의 조언도 들으며 진심을 다해 아이를 키우려 애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책에서 본 이론대로 해도 해결되지 않아 당황하게 된다. 이럴 때 미성숙한 부모는 원래 다 이런 거겠지 라며 넘겨짚고 속단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잘 모르니까 더 이해하고 더 노력하려는 자세를 갖기를 원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다. 나는 모른다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겸손하게 배우게 된다. 겸손은 더 나은 판단과 더 넓은 성찰을 가능케 한다. 소크라테스의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는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믿음일 뿐인가? 내가 확신하는 신념, 옳다고 믿는 가치관 위에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철학이 시작되는 첫 문단에 서 있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말로 소크라테스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철학의 출발점이었다. 그는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선 세상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감정, 욕망, 두려움, 가치, 약점까지 철저히 직면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을 사회가 요구하는 길에 막힌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누군가와 결혼하고, 집을 살고, 자녀를 키우는 일련의 과정들을 성공한 인생이라 여긴다. 그러나 막상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묘하게 공허감이 찾아오는 순간을 맞이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건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나의 온전한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시나리오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호불호를 명확히 모른 채 살아간다.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어떤 순간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지, 어떤 말에 쉽게 상처받는지 모른 채 막연하게 산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냥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세상을 알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 말은 단순히 자기소개서의 말을 잘 쓰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알려주는 단서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진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본연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묻고 잘못을 성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믿었다. 하루를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한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묻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아무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남이 짜준 틀에 휩쓸려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게 된다. 당신은 하루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본 적 있는가? 오정의 이유로 스스로에게 소홀히 굴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는가? 소크라테스의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지나간 삶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자신에게조차 무관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반성으로 자신을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다. 반성을 통해 나를 더 잘 알고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더 나은 삶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반성은 실수를 삶의 재료로 바꾸고 그 재료를 성장의 걸음으로 바꾸는 힘이 된다. 그래서 반성하는 삶은 아름답고 반성하는 사람은 조금씩 내면이 단단해지고 삶도 나아지게 된다. 이제라도 또 나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 선택은 정말 최선이었을까?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르네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시작을 연 프랑스의 철학자이다. 수학과 철학, 과학을 넘나들며 사고의 방법을 새롭게 정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기존 권위나 전통을 따르기보단 자신의 이성에 근거한 사고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다. 그 결과 그의 철학은 근대 이성 중심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그의 사상은 이후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은 근대 철학의 시작점이 된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격언이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 감각도, 꿈도, 자명한 수학적 진리도. 하지만 단 하나,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만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의심한다는 것은 곧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주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존재는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논리가 아니다. 삶이 흔들리거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세상이 나를 배척할 때, 스스로를 붙들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중심축이 되어주는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이런 의문을 마주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을까? 다들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 이 물음들은 때때로 자신을 존재적 불안에 놓이게 하고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한 당신은 존재한다. 존재하는 한 그 자체로 존재력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사회가 잣대를 들이대며 성과를 평가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고민하고 의미,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은 스스로 생각할 때 발현된다. 타인의 말이나 세상의 규범보다 더 오래 남는 건 나의 생각이다. 그러니 흔들릴수록 더욱 조용히 자신의 내면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하루를 깊이 성찰하고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이 지속되는 한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에게 지능이나 뛰어난 인간 이성적 사고력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타고난 능력보다 중요한 건 그 정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았다. 아무리 정교하고 강력한 도구라 할지라도 방향 없이 휘두르면 누군가를 해치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 없이 방황하면 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와 자극이 과잉, 과잉 공급된다. 무수한 영상과 기사, 댓글, 짧은 영상 등 우리는 날마다 막대한 양의 정보에 노출된다. 심지어 AI의 기술 발전은 급속히 진행된 현 시점에서는 진위를 가려내기도 어렵다. 하지만 현대인은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다.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에 몇 시간씩 뉴스를 보고 SNS를 들여다보며 많은 정보를 습득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분명하며 잘못된 정보는 점점 진실과 멀어지게 만들고 감정을 쉽게 동요시킨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짧은 시간이라도 책을 읽고 성찰하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 숙고하는 시간이다. 독서로 사유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쓰고 있지만 그 쓰임의 질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의 요소가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나의 정신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정신은 나를 성숙시키는가? 아니면 불안과 피로 속에 억압하는가? 데카르트는 뛰어난 사고력보다 그 사고를 어디에 쓰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지혜란 단순히 지적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머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동일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동일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누구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누구는 그 능력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하며 누구는 정복 속에서 길을 잃고 또 누구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길을 찾는다.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당신이 가진 정신 자체가 아니라 그 정신을 어디에 어떻게 발현하는가이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구축하는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그 질문이야말로 삶의 질적 변환을 이루는 첫 번째 사유가 될 것이다.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는 흔히 의심을 불신, 불안, 불확실함 등 부정적 태도를 내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관점은 다르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비판적 사고에서 진정한 철학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 어떤 전제나 진리를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더 이상 사고가 확장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감각, 전통, 종교, 심지어는 수학의 확실성까지 의심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의심하는 가운데 그는 단 하나,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철학적 출발점이 탄생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확신 없이 자신을 의심하며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런 질문은 괴롭고 혼란스럽지만 실은 가장 인간다운 자기 성찰이 발현되는 순간이다. 질문이 있는 곳에는 멈추지 않는 삶이 있고 의심이 있는 곳에는 깨어있는 정신이 존재한다. 만약 현재 당신이 진로를 고민하며 지금의 길을 가야 할지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두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다면 그 불안은 결코 부정적이 아니다. 그 의심 덕분에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후회하지 않을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불편함이 결국 당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만든다. 맹목적인 확신은 우리를 성급히 몰아가지만 그 끝은 종종 무감각하고 반복된 오류이다. 반대로 의심은 우리를 조금 천천히 가게 만들지만 그 느림 속에서 더 넓은 시야와 더 심층적인 통찰을 얻게 된다. 진짜 지혜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라는 데카르트의 문장처럼 질문 없는
확신은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고 불편한 의심은 오히려 변화와 성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 그 의심을 피하지 말고 정면에서 바라보라. 그 속에서 지금의 나를 넘어서고 다음 나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